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주제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산이죠. 바로 리튬 시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금융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다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다들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튬 사이클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 분석 자료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속 쏟아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 니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시장에 널리 퍼져 있던 이 오해부터 완전히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배터리급 탄산 리튬 가격 혹시 기억하시나요? 킬로그램당 고작 8달러까지 처참하게 바닥을 쳤었습니다. 사실 이 8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는 게 아니라 채굴할수록 적자가 나는 리튬 생산업계 전체에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격 한번 볼까요? 27달러입니다. 무려 3배나 폭등했어요. 이건 죽어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이 절대 아닙니다. 바닥을 확인한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대한 리튬 반등부터 수요의 세 가지 축, 원자재 레버리지, 앨범 아래 주가 흐름,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돼 숨겨진 리스크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대한 리튬 반등. 도대체 왜 가격이 3배나 뛰었는지 그 원인부터 파헤쳐보죠. 도대체 공급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1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 튀어 올랐을까요? 재밌게도 그 끔찍했던 가격 폭락이 오히려 폭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달러 구간에서는 땅을 팔수록 손해니까 결국 버티다 못한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는 원가 부담이 큰 광산들의 허가갱신을 깐깐하게 막아서 억지로 공급을 조절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짐바브웨이가 리튬 정광 수출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 공급량의 8%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 8%가 갑자기 증발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난리 나겠죠? 바닥을 친 가격이 공급을 강제로 멈추게 만들었고 이게 이른바 튕겨오르는 용수철 장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수요의 세 가지 축입니다.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초입을 살펴볼게요. 가격이 오르려면 물론 공급만 줄어든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글로벌 투자은행 UBS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수요 쪽의 움직임을 두고 새로운 구조적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리튬 시장이 승용 전기차 하나만 바라보는 불안한 외발 자전거였다면 지금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용 전기차,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ESS, 그리고 엄청난 배터리를 잡아먹는 전기 트럭까지 아주 든든하고 독립적인 세 개의 기둥이 수요를 꽉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속으로 뉴스에선 맨날 전기차 안 팔린다고 난리던데 웬 슈퍼사이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사실 승용 전기차 판매 증가율 전망치는 오히려 15%로 상향됐고요. 1분기 유럽 인도량도 26% 넘게 늘었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은 나머지 두 기둥이에요. ESS 생산량이 전년 대비 무려 117% 폭증했습니다. 2배가 훌쩍 넘게 성장한 겁니다. 2030년엔 지금보다 3배나 더 커질 거라네요. 여기에 중국 물류시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배터리를 싣는 전기 트럭 붐까지 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중이 큰 승용차 쪽이 살짝 흔들려도 ESS랑 전기 트럭이 버텨주니까 전체 수요가 아주 단단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원자재 레버리지와 앨범 아래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시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글로벌 1위 생산 기업인 앨범알로 렌즈를 좀 좁혀볼까요? 이 기업을 이해하려면 원자재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다들 카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달 내는 월세나 알바생 인건비는 똑같은데 내가 파는 아메리카노 가격이 갑자기 3배로 뛰었다면? 그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 없이 고스란히 내 순수익으로 꽂히겠죠? 바로 이겁니다. 광산 운영비나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원자재 가격만 훅 뛰었을 때 기업 이익이 미친 듯이 비대칭적으로 폭발하는 이 마법 같은 다이내믹을 바로 원자재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이 앨범 아래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느냐? 이 숫자를 보세요. 단 석 달 만에 기업의 핵심 이익 지표가 무려 196%나 폭등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 급등 하나로 에비타가 단 한 분기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실적을 좀 더 뜯어보면 월가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2.95달러가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를 125%나 가볍게 박살냈고요. 매출은 14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숫자는 61.9%에 달하는 에비타 마진율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냐면 10달러어치 팔면 6달러 이상이 순수하게 영업이익으로 담는다는 소리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15에서 17%를 쥐고 있는 1등 기업의 지배력과 원자재 레버리지가 만나니까 그 폭발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주가 흐름 추적입니다. 이 모든 게 밸류에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시죠. 이런 역대급 실적을 내니까 시장은 당연히 추가 상승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은 이 막대한 이익 성장을 보고 목표 주가를 253달러로 확 올려잡았어요. 재밌는 건 현재 주가가 PB 기준 2.5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SQM이랑 비교하면 30%나 할인된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죠. 2021년 호황기 때 이 기업 PB가 4배까지 치솟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과거의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 2.5배와 4배 사이의 거대한 틈이 투자자 입장에선 엄청난 상승 여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 코드 같은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0.79입니다. 이게 뭐냐? 2022년 이후에 리튬 가격과 앨범알 주가 사이의 상관계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계적으로 리튬 가격 오르면 앨범알 주가도 거의 찰떡같이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리튬 가격 자체가 앨범알 주가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절대적인 나침반이라는 걸 이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도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앨범알 같은 원자재 기업이랑 한국의 배터리 셀 기업, 과연 투자의 관점에서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바로 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앨범알 같은 업스트림 기업은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에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쓸어 담습니다. 반면에 다운스트림인 배터리 셀 기업들은 그 이후에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깔리면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장 큰 수익을 내거든요. 이 사이클의 시차를 반드시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스마트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숨겨진 리스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체크해보죠. 투자를 하려면 장밋빛 전망만 쫓아서는 안 되겠죠. 함정도 봐야 합니다. 첫째, 27달러라는 매력적인 가격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닫았던 광산들이 무더기로 다시 열리면서 공급 과잉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2021년에 80달러에서 8달러로 수직 낙하했던 악몽,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기차 대중화가 늦어지는 캐즘 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리튬 핵심국인 중국과 칠레의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내야 하는 22% 양도소득세와 변덕스러운 환율 리스크까지. 이거 전부 다 내 계좌를 갉아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변수들입니다. 자, 이 많은 정보들을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실 차례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1분 체크리스트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리튬 가격이 더 오를 거라 확신하시나요? 2번, 자금이 묶여도 5년 이상 버틸 수 있으신가요? 3번, 하루아침에 30%씩 흔들리는 변동성을 멘탈 꽉 잡고 버틸 수 있나요? 4번, 22% 세금 떼고도 수익이 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마지막 5번, 몰빵하지 않고 분할 매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 예가 3개 이상이라면 오케이, 검토해볼 만하지만 이게 이하라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단 조금 더 시장을 공부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 나는 개별 종목에 널뛰기는 너무 무서워서 밤잠을 설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자료에서 아주 속편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LIT나 BATT 같은 리튬 및 배터리 관련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단일 기업이 가진 리스크는 부드럽게 쪼개면서도 글로벌 리튬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든든하게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죠.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리튬 시장의 거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이클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반짝하는 단기적인 가격 모멘텀에만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팩트와 객관적인 리스크들이 여러분만의 확고한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